네, 오늘의 정치권 소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관은에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 검수완박법의 이제 정당성과 관련해서 이제 권한쟁의 심판 제기됐던 건데 사건이 두 개였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둘 다 이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뭐 절차상의 좀 흠결은 좀 있었지만은 이 법률을 무효로 할 정도는 아니다. 뭐 이런 취지의 이제 결정이 내려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법사위원장의 절차적인 위반을 한 행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인용을 했잖아요. 네. 그럼 민주당은 당연히 사과하고 반성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국회는 대화 타협 조정입니다. 자기네들의 수적 우위를 발판으로 해서 그러한 아무런 협의 과정 없이 밀어붙이기식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국회의 오랫동안의 관례 그리고 국회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라고도 말씀을 드려요. 절차를 잠깐 설명해 드리면 당시에 법사위에서는요. 법안심사 소위 그리고 안건조정위원회 그리고 법사위 전체 회의 이 세 가지 코스를요. 5시간 만에 그냥 일사천리로 자기네들끼리 다 통과시켜 버렸어요. 네. 이런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민주당이 스스로 절차적인 정당성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사과가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김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절차상 흠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지적한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러니까 앞으로 법안을 통과할 때 최대한 국회법에 규정되어 있는 절차를 지키려고 노력하고 또 최대한 의견 수렴을 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거를 좀 이번에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 다음에는 이른바 검수완박법의 정당성이 오히려 강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기본적인 거는 그동안에 헌법상 규정되어 있는 영장 신청권에 관한 조항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뭐 법무부도 그랬고 검찰도 그랬고 검찰의 수사권과 소추권이라고 하는 기소권 두 가지를 헌법상 우리가 부여받은 권한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근데 그 권한을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위헌이다 이런 주장으로 논리가 연결이 됐거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의 이름까지 지금 올리는 이런 상황이었는데 헌법재판소는 그건 아니다 정면으로 부정하는 얘기를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국가기관에 어떤 권한을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그건 입법사항이다. 그러니까 국회의 권한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러니까 특정한 검찰이라고 하는 집단의 모든 권한이 독점되도록 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의 과거 판례도 그러했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상의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는 권한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한 거예요. 그러면 입법 과정에서 지금 이제 검수완박법이 문제가 됐던 게 검찰이 가지고 있던 수사권, 그러니까 중대범죄 6가지 범죄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거다. 이게 주요한 내용이었잖아요. 그게 헌법상 가지고 있는 권리를 박탈했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검찰 쪽에서 그 논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달리 말하면 그동안에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민주당이 추진해왔고 또 통과시킨 법안들에 대한 검찰의 집단 반발은 조직 이기주의였다라고 하는 걸 헌법재판소가 확인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네, 오늘 이제 헌재 결정의 몇 가지 핵심적인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이제 법무부나 검찰의 이제 주장과 달리 이 수사권과 기소권, 검찰이 행사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헌법이 보장한 권한이 아니다. 헌법에 근거를 둔 것이 아니다. 더 이상 그렇게 되면은 이전에 이제 검찰의 주장과 달리 검사들은 헌법기관이라고 할 수 없는 거죠. 헌재 이 판단대로라면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가 두 가지로 나눠서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저러한 권한쟁의를 청구할 자격이 없다. 네. 그래서 각하시켜버린 부분이 있고 예. 또 방금 전에 앵커께서 설명해 주신 부분도 헌법재판소에서 쭉 정리를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기소독점주의와 수사권 이런 것들이 검찰에게만 있느냐, 검사에게만 있느냐 그런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다른 판단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과 관련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우리가 공감할 수가 없다. 존중을 하지만 공감할 수 없다라고 법무부 장관이 저런 얘기를 했거든요. 네. 저는 좀 너무 성급한 얘기 같아요. 국가의 사법 질서와 시스템을 지켜야 될 그런 법무부 장관이 최후의 판단 기관이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듯한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본인이 청구한 게 각하돼서 좀 화도 나고 법리상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저거를 좀 저런 식의 반박을 조곤조곤 반박을 했더라고요. 그런 것을 공개적으로 한 것이 과연 옳았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건 왜 그러냐면요. 사실은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인의 법무부 장관이 이름을 올릴 때부터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었어요. 그러니까 청구인 자격이 과연 있느냐, 법무부 장관이.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한테는 수사권이나 소추권을 부여하지 않고 있거든요. 근데 굳이 자기가 이름을 넣으면서 검사들하고 같이 이름을 넣어가지고 제기를 했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번에 자신이 거의 뭔가 정치적으로 뭔가 목숨을 걸 것처럼 하면서 지금 이 일을 추진해 왔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헌법재판소는 정반대의 판결, 아니 오히려 검사한테 부여했던 기소 독점권까지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어요, 이번에. 사실은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오히려 반박하는 입장을 내놓는 게 이게 맞습니까? 이거는 검찰이 그동안에 뭐 문재정부 시절 내내 저항이었던 그 저항이 사실상 명분 없다고 하는 걸 헌법재판소가 공식적으로 인정해 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마음이 깔려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이 행위 자체가 오히려 더 위헌성을 갖고 있는 거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헌재 결정을 보면은 이게 재판관들 사이에 뭐 5대 4로 네. 기각 또는 이제 각하 이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사실 자세히 뜯어 보면은 상당히 그 재판관들 사이에서도 좀 그 의견이나 입장이 좀 엇갈린 부분이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만큼 좀 법리적으로 상당히 좀 치열한 토론이 있지 않았나 뭐 그런 이제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헌재 뭐 결정이 나왔으니까 저건 뭐 존중해야 되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각 정당 여야가는 또 이제 정치적 해석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제 국민의힘 입장을 보더라도 상당한 이제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는데 앞으로 이제 이런 논란이 과연 그 헌재 결정으로 인해서 좀 마무리를 지을 수 있을지 아니면 앞으로 그 논란의 소지는 계속 남아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마무리돼야죠. 네. 왜냐하면은 헌법재판소에서 저렇게 결정을 냈는데 어떻게 다른 재판을 구할 수가 없잖아요. 다른 예. 결과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국민의힘은 이렇게 얘기를 하죠. 헌재 결정 황당한 궤변의 극치다. 헌재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게 집권 여당이 이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문재인 정권 하에서도 많은 민주당의 의원들이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서는요 상당히 부정을 하고 법원과 판사의 판결에 근본적으로 뭐 잘못됐다라는 얘기를 너무나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명수 전 국무총리라든지 아니면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다.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이런 식으로도 얘기를 하고요. 정경심 교수의 대법원 판결에서도 인정하지 못하겠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헌법재판소 대법원이라는 국가의 최고의 사법 판단 기관이 결정을 내렸으면 그거에 대해서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는 각 정당이나 정치인들, 국회의원들은 이렇게 직접적인 언사를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은 좀 잘못됐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권력을 가진 쪽에서 저런 식의 공격은요 보복할 수 있다라는 인상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헌법재판소 자체 아니면 헌법재판소의 위원들에게 직접적인 어떤 다른 형태의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좀 옳지 않은 것 같아요. 그냥 깔끔하게 헌법재판소의 결정 존중합니다. 이걸로 끝나면 됐지. 막 모든 뭐 정치적인 자극적인 단어들을 동원해서 공격하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국가 사법 시스템의 안정상 네.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깔끔하게 이 시점에서 끝내야 한다. 네. 정치적 논란도 어떻게 보십니까? 뭐 절차상 흠결이 있다고 하는 부분 때문에 네. 법 개정하자고 이렇게 국민의힘 쪽에서 주장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과거 국민의힘에서 제정했던 그것도 사실 날치기 논란이 굉장히 심했었는데요. 지난 2009년도에 미디어법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미디어법 통과시킴으로 해서 생겨난 게 뭡니까? 지금 종편하고 보도 채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똑같이 헌법재판소에 가서 흠결이 있다. 그러니까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했지만 그렇다고 법을 무효할 정도는 아니다. 지금과 같은 똑같은 논리로 판단했어요. 근데 이 법 개정하자고 얘기를 하는 게 과연 맞는 거냐. 그것도 지금 국민의힘 전신인 정당에서 했던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도 싶어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이미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른바 검수완박법 다 형용화시켜버렸잖아요. 자기들이 법상으로 규정되어 있는 거 등자 붙었다고 봐가지고 마음대로 떼고 붙이고 하면서 수사권 다 행사하고 있잖아요.
기소권은 아무도 못 건드리게 만들어 놓고 저는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민주당이 기소독점권 검찰이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동안에 얘기했는데 헌재가 다른 판단을 내놨으니까 헌재에 따라서 헌재 결정에 따라서 오히려 아예 기소권까지 박탈시켜버리자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도 할 말이 없다는 뜻으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 시작하면 한도 끝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그것조차도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한편으로는 좀 덧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민주당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제 불구속 기소되면서 민주당이 그야말로 속전속결로 네. 당헌 80조 예외적으로 적용하지 않기로 저렇게 이제 결정을 내렸습니다. 일단 이 대표 체제로 가기로 한 건데 오늘 이제 보면은 이제 비명계 이제 당원들이 가처분 신청을 낸 그런 게 있었고요. 여러 가지 이제 내부적으로 이제 갈등의 소지는 잠재적인 그 요소는 좀 안고 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상황 어떻게 읽고 계신가요?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그것에 과연 많은 당원들이 동의를 표할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근데 네. 양당이 나쁜 점들은 정말 많이 닮아가요. 그냥 당대표를 위해서 아니면 당대표를 징계하기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그거에 대해서 또 그거를 원치 않는 당원들은 또 가처분 신청 내고 판단 받아보고 이러한 일들 정치의 사법화가 과연 맞는 것이냐 정당 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야지 왜 자꾸 법원에 가져갑니까? 이것은 옳지 못하는 행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주주의는 결과가 중요한 것이기도 하지만 절차적인 정당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민주당의 이재명 구하기 저러한 당무위원회 판결은요 당원 당규를 상당히 편법적으로 위반한 소지가 있어요. 네. 분명히 저렇게 당무위원회 소집하려면 사흘간의 숙성기간을 두고 자료도 검토하고 또 당무위원회 참여할 사람들에게 자료도 보내주고 참석 여부를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서 저런 중요한 결정들을 해야 되는데 자기네들 당대표 사법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저런 식의 편법적인 모습 보이는 게 과연 민주정당이냐 전 그렇게 비판하고 싶어요. 저런 일을 계속하니까 지난번 검수한 바 법안에 통과시킬 때도 꼼수에 꼼수를 쓴 거 아니에요. 민영배원 위장 탈당 시켜가지고 다시 그냥 법사위에 무소속으로 그냥 임명해버리고 제발 이런 짓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이러한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좀 반성하고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느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냥 당대표를 옹호하고 지지층 환호받고 그러면은 국민들이 아유 잘했어요 박수 쳐주겠냐고요. 좀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상식적으로 결정해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기소 결정이 내려지고 나서 당무위원회 통해서 결정을 내릴 때까지 한 7시간 정도밖에 안 걸렸다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절차상에 이제 문제가 있었다, 문제 제기를 하는 의원도 실제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일단 만약에 이번에 기소를 하고 난 다음에 당원을 고치려고 했다고 하면 아마 지금 이런 행위가 더 많은 비난을 받았을 거예요. 근데 이미 한참 전에 지난해 이미 당원을 개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오히려 논란이 더 커지긴 조금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뭐 서면으로 대신에 이제 의결을 받았다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문제 제기는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근데 그렇지만 이제 민주당이 지금 가지고 있는 분위기나 이런 걸로 볼 때는 아마 그것도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미 기소가 예정이 돼 있었던 거잖아요. 뭐 답정 기소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검찰의 수사의 기세를 보면 아는 거잖아요.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었고. 그러니까 그러면 기소가 됐을 때 결국 당헌 80조가 문제가 된다고 하면은 가급적이면은 빠른 시간 안에 결정하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시간을 끌수록 외부 언론에서의 비판이나 아니면 당내에서의 반발의 목소리가 나올 가능성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걸 좀 차단할 필요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둘째로는 그만큼 민주당이 지금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정치 수사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의지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야 할 필요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크게는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당무위를 곧바로 열어서 의결을 했을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만약에 뭐 당무위 관련해서 결정에 대해서 당내 뭐 반발의 목소리가 일부 있다 하더라도 그게 민주당의 전체적인 흐름을 바꿀 정도 수준은 아니다. 뭐 그리고 첨언하자면 가처분 신청된 건 매우 부적절하다 이 생각이 저도 동의합니다. 네. 근데 이제 민주당이 좋아요. 지금까지 이재명 당대표와 관련된 수사는 검찰의 조작, 왜곡 수사고 정적 죽이기 이런 정치적인 보복 수사다. 그런 주장을 했잖아요. 그럼 기동민 의원은요. 옵티머스로부터 1억 받았다고 그리고 양복 500만 원짜리, 300만 원짜리 받았다고 검찰을 기소당했잖아요. 네. 그럼 그것도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이게 한때 안 맞아요. 그럼 이수진 의원은요, 500만 원 받은 거 그럼 어떻게 그것도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냐고요. 검찰의 그 조작 왜곡 수사냐고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좀 구별해서 좀 판단을 했으면 또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저 같은 사람도 사흘 후에 당원 당규를 지켜가면서 좀 내부의 치열한 토론을 통해서 이렇게 결정했으면 괜찮은데 그냥 우리 당 의원들은 어디서 뇌물 받은 혐의가 있어도 정치 보복이고 탄압이고 이렇게 방어만 하는 그런 정당이 과연 국민들의 지지와 선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스스로 한번 되돌아보시라라고 말씀드려요. 네, 기동민 의원과 이수진 의원을 이제 한 묶음으로 같이 당무 정지 안 하기로 한 결정. 자, 이거는 뭐 어떤 그 근거에서 그렇게 한 겁니까? 기동민 의원과 관련한 뭐 피의 사실이 나온 거는요.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저거는 예. 그동안에 기소 안 하고 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른바 쥐고 있던 거예요. 쥐고 있다가 전 작년도 아니고 제가 볼 때는 더 시간이 제 기억으로는 더 시간이 됐던 걸로 알고 문재인 있거든요. 정권 하에 검찰이 아니, 수사를 안 한 거 아니에요. 또 그래서 정권 교체 되고 나서 또 똑같은 수사한 얘기를 거죠. 또 하시네. 그냥 문재인 정권 얘기를 이제 그만하시죠. 집권 2년차 되고 난 다음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는 뭐냐면 그동안에 기소 안 하고 있다가 왜 이 시점에서 기소하느냐.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기소하는 시점에 같이 이제 거의 맞물려 가지고 기소를 한 거잖아요. 이준희 의원도 마찬가지고 나중에 가서 법원의 판단을 받았을 때 유죄로 나올지 안 나올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최근에 민주당 의원이나 아니면 지금 국회의원만 따지면 그렇지만 사실은 지방까지 따지면 더 많은 의원들이 계속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는 얘기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누구를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 누군 유죄, 누군 무죄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거는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지 민주당이 판단하기는 쉽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번 기회에 같이 유보해서 나중에 가서 판단을 받아보자라고 하는 취지가 담겨 있는 거라고 당원의 생각해요. 기소와 동시에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유무죄 판결이 완전히 확정됐을 때가 아니잖아요. 자기네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제가 기소 시점을 맞춘 거 아니냐 이런 아니 얘기를 그 하는 거 아니에요. 자기네들끼리 약속해놓고 국민들이 이렇게 하라고 했어요.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정치 개혁입니다 하면서 이런 얘기 하기 진짜 싫은데요. 이재명 대표 쫓아낼 때는 그냥 눈에 뻔히 보이는데도 다 바꿔가면서 하더만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이재명 대표?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 할 때는 그냥 안 되니까 또 바꿔가지고 그것도 또 우리 하고 비판 그러잖아요. 많이 했잖아요. 네. 그런데 네. 지금 민주당이 하는 모습이 과연 정당성이 있느냐? 그건 비판하셔야죠. 네. 얘기 듣고 보면은 그러면 추가로 만약에 향후에 검찰이 또 다른 이제 민주당 의원에 대해서 수사를 진행을 하고 기동민 의원과 이제 이수진 의원과 이제 비슷한 사례가 나올 경우에는 그때 가서 민주당은 또 비슷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여러 가지 좀 고민은 있긴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고민스러운 부분이라고 근데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제 곤혹스러워지는 상황이 이제 또 하나 발생을 했죠.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하영재 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이제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지금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이제 날라와서 다음 주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표결을 하게 됐습니다. 국민의힘은 사실상의 당론인 것 같습니다. 가결적으로 이제 무게 중심이 가고 있는 것 같은데 민주당은 이제 자율투표하기로 했죠. 민주당이 참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고 이런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고 계시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만약 가결시키면은 왜 이재명 당대표 그때는 왜 부결시켰어 이런 네. 비판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봐라 우리는 부정과 불법과 비리에 연루된 의원들은 우리 당 소속 집권여당 소속 의원이라도 우리는 보호하지 않는다 그런 명분을 가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케이스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상당히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것은 그냥 상식적으로 그냥 정도에 맞게 결정하시면 돼요. 그냥 불체포특권 포기한다고 이재명 당대표 수십 번 얘기하셨잖아요. 그리고 민주당도 정치개혁 차원에서 대선 공약으로 약속했던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 허의원이 지금 국민의힘 소속이긴 하지만 그냥 같은 국회의원으로서 동지의식 발휘하지 마시고요. 그냥 부정과 비리, 혐의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공직자들은 엄격하게 판단되어야 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사실상 민주당이 지금 키를 쥐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민주당이 이번에는 그냥 다 부결해 버리면 어떨까? 네. 어떤 결과가 나올까 하는 생각이 문득 방금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에서 과연 몇 표가 반란표가 나올지 셀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간단치는 않을 거예요. 제가 볼 때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도 부결표 던지는 의원들이 적지는 않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이 하나로 딱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국회가 그런 곳이기도 한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당론으로 이번에 다 부결시켜 버리자. 체포동의안 동의하자. 예, 가결하자. 이렇게 국민의힘에서 과연 할 수 있을지 이건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그 민주당을 곤란하게 하는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는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거는 동의는 하는데 이번 한 번만 있을까요?
저는 그게 더 문제라고 생각해요. 앞으로 계속 이 문제들 나올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물론 지금은 아주 든든한 뒷배가 있어서 검찰이 우리는 안 건드리겠지 이렇게 안심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닐 거거든요. 그럴 때 국민의힘이 언제까지 계속 체포동의안 날아오면 그때마다 동의를 할지 가결표를 던질 수 있을지 뭐 지금 당장은 공격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나중에 가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상황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근데 저렇게 약속해가지고요. 국민의힘으로서는 저 특권은 포기할 가능성이 높아요. 예, 뭐 하여튼 그 다음 주 표결 결과를 좀 네. 지켜보겠습니다. 또 다른 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문턱을 넘었습니다. 국민의힘이 그동안 이제 반대해왔었던 이 법안인데 네. 민주당 주도로 이제 통과가 됐는데요. 사실 생각해 보면 양곡관리법 개정안 쌀값 폭락을 이제 막기 위한 그런 취지이긴 합니다만 이 양당이 여기에 대해서 논의할 만한 시간이 사실 어느 정도는 충분히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이 문제가 이제 제기되어 왔었고 결국에는 이제 접점을 찾지 못해서 이 한쪽이 이제 주도로 이렇게 됐는데요. 지금 대통령이 이제 거부권 행사할 건가 말 건가 여기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이건 정치력을 좀 발휘할 만한 그 공간이 없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특히 민주당의 행태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민주당은 저 법안을 농민들을 위하고 쌀값을 안정화시키고 뭐 이러한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문재인 정권 하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저 법안 발의했었어요. 그때는 왜 통과 안 시켰어요? 이해가 되질 않잖아요. 네. 결국에는 호남에서 쌀 생산량이 많으니까 자신들의 지역적인 기반을 다지기 위한 하나의 꼼수로서 저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대통령은 수차례 반대 의사 표명했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도 이 법안은 통과되면은 국가의 재정도 많이 낭비가 되고 또 쌀을 그냥 무작정 많이 생산하려고 하는 모랄 해저드도 있다. 그러니까 현행처럼 좀 수가에 맞춰서 그냥 정부에서 매입하는 것이 맞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저 법안 통과되면 대략 그냥 최소한으로 잡아도 연 1조의 세금이 더 예. 투입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런 법안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양당이 원내대표 회담을 통해서 논의하는 것이 맞는데 일단은 민주당으로서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호남 민심을 잡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저 법안을 지금 밀어붙이게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좀 뭐 그 어느 정도 해석을 해주셨는데 장 소장님의 이제 의견이시고요. 예, 저 그러기를 사실, 바랍니다. 네, 근데- 굉장히 위험한 얘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그러면- 검수완박법 같이 네. 이제 이 상당히 양당이 치열하게 맞서는 그 민감한 사안 같은 경우에는 계속 논란이 이어지는 게 좀 이해가 갑니다만 양곡관리법 개정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양당이 어느 정도 시간을 두고 논의를 했으면은 절충안을 마련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 법안이기도 한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왔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민주당이 무능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의힘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자신하고 잘 안 맞거나 마음에 안 드는 법안이 있으면 통과 안 시키는 기술이 굉장히 좋아요. 제가 볼 땐. 민주당은 170석 가까운 의석 갖고 있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설득하거나 뭔가 끌고 나가는 힘이 너무 약해요. 양곡관리법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국민의힘이 마냥 거부하기 어려운 거예요. 농민들이 막 논 갈아엎잖아요, 지금. 45년 만에 최대폭으로 쌀값이 떨어졌어요. 모든 물가 다 오르는데 쌀값만 한 20% 가까이 떨어졌어요. 농심이 불타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농심을 달래기 위한 조치를 내놔야 되는데 지금 시장에서 격리하는 것도 찔끔찔끔하다가 나중에 결국에 가지고는 밀려가지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였단 말이에요. 여론이 안 좋을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협상장이 나오지 않도록 한다거나 무조건 안 나온다고 했을 때 민주당은 그냥 강행 처리하는 모양새처럼 할 수밖에 없는 것. 이걸 저는 무능력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 근데 절차상으로만 보면 이번에는 국회의장이 중재안을 내놨잖아요. 사실 이 안이 이번에 통과시킨 게 국회의원 중재안이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국민의힘은 뭐 했습니까? 중재안 내놓을 때. 계속 대통령 거부권만 얘기했어요. 아니 국민의힘이 표결에 참여할 수 있고 협상할 수 있는데 저 뒤에 형님이 계시니까 형님이 거부권 행사할 거 기대하고 가만히 있었던 겁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왜 자기네 정권 때는 왜 저 법 통과 안 시켰냐고요. 민주당은 그래서 대선에서 패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뒤늦게라도 철들어서 하겠다는데 그거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까? 예, 일정 수준 이상으로 쌀이 과잉 생산되거나 네. 쌀값이 이제 폭락할 경우에 정부가 나서서 의무적으로 이제 쌀을 이제 매입해 주는 그런 그 내용인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그렇고
관련 단체, 농민 단체들의 의견을 좀 더 충분히 수렴해야 그럼요. 됐어야지 않는가. 맞습니다. 그리고 사실 들어보면은 좀 보도되는 내용을 보더라도 조금씩 의견이 다른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좀 더 좀 치열하게 토론과 이제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지 않았을까 하는 네. 생각은 드는데요. 지금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여부가 이제 주목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번에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이게 이제 법안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그렇게 흔한 일은 아니고요. 7년 만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 거부권 행사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재정적인 부담감도 있고 또 하나는 자꾸 초과 생산이 늘어나게 되면은 이거는 농민들을 위하는 것도 아니다. 그렇게 그 부분에 세금을 투입하는 것보다 다른 쪽으로 좀 유도를 해서 농민들이 보다 더 현대화된 그러한 농사 기술 혹은 다른 농법 아니면은 다른 품종 아니면 다른 쪽으로의 이제 업종 전환 이런 것들을 유도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으로서도 상당히 고심스러운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냥 지금 즉각적으로 나 거부권 행사할 거야라고는 얘기 안 하고 예. 좀 더 많은 분들의 얘기도 듣고 더 논의를 해가지고 최종 결정하겠습니다라고 신중한 모습 보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농민들의 마음도 어느 정도 좀 다듬어 주고 싶다 아니면 다독이고 싶다 그런 생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민주당 얘기하면서 민주당도 그 속으로는 상당히 좀 고민이 있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대통령의 거부권 그 행사와도 관련해서 네. 지금 이제 쟁점 그 입법사항이 워낙에 많기 때문에 그럼 민주당이 이후에도 다른 법안 갖고 이 본회의 직회부하고 비슷하게 이제 단독으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럼 계속 거부권 행사할 건가 이런 고민도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더 큰 공을 받아들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히 예. 고민스러울 거라고 보이고요. 이번에 단칼에 바로 거부권 행사해버리면 아마 여론도 나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지금 농사를 짓는 분들이 연세도 많이 들고 수도 얼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국민들 민심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바로 그냥 이거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거부권 행사하면은 그 후폭풍이 아마 지금 대일 외교뿐만 아니라 노동시간 개편 문제까지 맞물려 가지고 아마 더 크게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 좀 거부권 행사는 신중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농정 실패에 관한 부분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면밀하게 좀 더 넓게 좀 정부 차원에서도 다른 대안들이 만약에 이렇게까지 있다고 하면은 또 다른 대안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대안을 좀 제시하면서 다시 입법부에서 논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에 필요하다고 보고요. 단순히 예산이 뭐 1조가 든다 이런 식으로 절대 접근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따지면은 당장 그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기업은 뭐 수십조씩 예산 깎아주고 뭐 농민들은 지금 쌀고 뭐 식량안보 얘기도 나오는데 농민들 1조 정도 지원해 준다는데 그거 뭐 1조 지원도 사실 모르는 거죠. 어찌 됐든 간에. 근데 그거 아깝다고 얘기하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꾸 얘기를 끌어가면 갈수록 저는 또 정부하고 집권 여당한테 불리한 쪽으로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시간이 다 돼서요. 네. 오늘 얘기한 그 여러 가지 이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 두 분과 함께 다시 한번 그때 상황을 보고 네. 토론할 기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그리고 김성환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